예,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네요. 예측이 불허할 정도의 혼돈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와 표심 방향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당대표 정무실장 하셨던 게 이준석 대표 때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이준석 계라고 불리는 당대표 후보 천하람 후보와 또 그리고 김용태 허은하 후보 천하용인이라고 예, 그렇죠. 천하용인. 예. 그 지금 이 후보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계시죠? 열심히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당원권 정지 기간이어서 그 뭐 하여튼 큰 도움이 될라는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당원권 정지 기간이에요, 아직? 언제까지? 제가 2년이에요. 예. 예.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지금 당원들을 모아놓고 합동 연설회도 하고 있어서 당내 분위기도 좀 거기서 당원들의 분위기도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 부산, 광주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정치 행사는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때는 거의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오랜만에 당원들이 많이들 오셔서 서로 인사도 하고 말씀 나누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거에서 대단히 활기 있는 이런 그 전당대회입니다. 네. 토록 이 합동연설회를 가보면요. 아주 연호도 그 마음껏 하고요. 예, 자기 지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박수 치고 또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는 야유도 하고 그 축제 같은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연설회 통해서는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다른 김기현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다른 목소리도 내고 그래서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 연설, 정책과 비전 그리고 현재 당내 여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비유를 해가면서 특히 이제 부산 연설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의 그 호송공신과 선무공신 이유를 예를 들어가면서 윤핵관 문제를 비판을 했고 지금 그 보수 세력의 어떤 변곡점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비전을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호남에 와서는 보수가 호남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 때만 잠깐 반짝이는 게 아니고 또 그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호남에서 활동했다는 그 이유로 작은 어떤 권력에 또 줄대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호남에도 선출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 또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를 한 10개를 쭉 불렀는데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그 연설들이 좀 주요하게 먹히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에서 원래 황교안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는 부정선거입니다. 예. 근데 부정선거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대단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통 보수다운 그 경륜 이런 게 좀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전당대회 판세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 안철수 김기현 후보 간의 양강 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딱히 누가 치고 나가고 있는 확고한 1등이다, 1위 후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런 구도 가운데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 결선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래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그 민심 조사에서 1등을 한 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 민심 조사 1등 하는 것에 그 질문 중에 책임 당원이냐고 물어본 그 항목이 있어요. 네. 그 책임 당원을 물어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보다 2% 더 나오는 2등으로 나오는 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그게 그 중앙선거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바닥에서는 상당히 뒤집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이제 대전, 강원 정도 가면 확고한 여러 조사들에서 2위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는 어차피 본인이 스스로 친윤을 표방을 했고 예.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그 당적 일체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 알려진 표 그대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윤 비윤의 기치를 들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가다가 대통령실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기가 좀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윤핵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 예. 윤한연대 얘기를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안 쓰겠다고 하면서 이미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는 당신은 우리 후보가 아니야 라는 사실은 그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거기에 기대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1차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윤심이 있냐 없냐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윤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 다 윤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윤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좀 그 마이너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네거티브 경쟁도 그 덩달아 네, 좀 불거지고 있어요. 결국 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역 부동산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 문제 이게 예, 이제 예.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말이죠. 이게 네거티브 이런 식의 네거티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체성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네거티브 결국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치유하기 쉽지 않은 상처로 남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내의 경쟁이든 또 타당과의 실제 선거에서 경쟁을 하든 경쟁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을 대표하는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그마한 그 잘못이라도 혹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예. 그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예. 이제 울산역 KTX역의 그 주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가 1차 토론에서 그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토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원한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주로 그 김기현 후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민주당 소속 같다. 민주당의 DNA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 방어막을 치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왜 그 땅을 사게 됐으며 그다음에 그 땅에 그 인접한 도로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됐으며 그다음에 실제 그 공시지가가 어떤 변화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않고 자꾸 이제 그 방어막을 치는 식으로 그다음에 그 농담 비슷하게 95% 디스카운트해서 팔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준석 전 대표가 비꼬면서 그거 내가 다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 예.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건하고 그게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는 방어막만 칠 게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죠. 예. 그래야 우리 당원도 국민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일화 뭐 전문 선수라든지 과거에 뭐 탄핵 관련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요. 사실 윤핵관 문제와 예. 윤한연대 이런 걸 강하게 치고 나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셨었던 그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게 사실은 한 2년 전인가요? 그 네. 권익위원회에서
그 국회의원 전부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예, 예. 이 김기현 후보도 당시에 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그 문제 있는 걸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건 나오지는 않았고 그때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일부 그걸 좀 살펴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쓰긴 했어요. 그 내용을 썼죠. 예, 예. 쓰긴 해서 투기현이 아니고 투자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기 의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뭐 예. 투자하고 투기의 그 선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해명을 해야죠. 소명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그 의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소속이냐 뭐 민주당의 DNA가 있냐 그래서 입을 아예 막는 그 방식보다는 사실 뭐 그 땅을 왜 오늘 뭐 누군가 해명을 들었는데요. 그 뭐 지인이 사업을 망해서 뭐 이렇게 예. 좀 사달라고 뭐 이런 취지로 사게 됐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더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뉴스 하나가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예, 어?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권력의 노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가 네. 진짜 노예는 윤핵관 그리고 또 윤핵관 호소인들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의 노예는 권력을 탐하고 권력의 주변에 있어야 그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으로부터 내쫓겨나다시피 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권력의 노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뭐 프레임 씌우기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핵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자꾸 그 대선 때 그 두 번의 당무 거부 사태를 자꾸 거론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 선거의 그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핵관들의 그 선거 전략은 지역구도와 진영 논리에 따라서 과거식 그 선거 운동 전략을 짰던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세대 연합과 세대 통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갈등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갈등을 감수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당 대선 후보의 권력과 엄청난 영향력 밑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길 수 있었겠냐 이거죠. 저는 그 당내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고육주책으로 선거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권력 갈등이 아니라 네. 이 대선에 있어서의 전략을 서로 그렇습니다. 예.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걸 마치 대통령 후보하고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식의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대선 승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전략을 짜는 게 옳으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었거든요. 예. 그건 윤핵관들이 얘기하는 예. 그걸로 갔을 때는 저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논리와 지역구도로 짜여진 과거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예. 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전국 선거에서 3번 이상 졌던 예. 그대로거든요.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그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고 변형시키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 측면이 있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뭐 다들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책임당원 공천 권한 강화를 이제 승부수로 띄웠어요. 여기에 이제 김기현 후보도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공천과 관련한 후보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윤핵관이라는 말도 못 쓰고 윤한연대라는 말도 못 쓰는데 무슨 시스템으로 대통령 발언을 거부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의 그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 이 예. 얘기는 대통령이 주는 공천 명단을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이 두 분의 얘기는 옳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선거의 연합군을 예. 어떻게 형성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결국은 선거에서 연합군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에 전당대회 때 영선의 36세의 이준석 당대표가 나왔듯이 총선을 앞두고 37세의 영선에 천하람 돌풍이 와야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고 예.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예. 이 공천권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좀 논란이 있었었던 당정 일체론 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정 분리론과 당정 일체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이준석계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당정 일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과 정당이 하나가 돼서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비전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대통령의 의중이 훨씬 많이 반영되는 거겠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대통령의 지지율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면 뭐 50% 이상 돼서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여당의 공천서부터 선거 운동까지 전부 대통령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반대로 30% 내외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럼 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그랬을 때 거기다가 플러스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선거에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하자? 그럼 선거 다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의 기준이 30%그 때를 그러니까 4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40% 아래냐 40% 위냐 이렇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45% 이상은 돼야 되겠죠. 45% 이상. 이상은 예. 돼야 예.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당 내부의 어떤 플러스 요인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을 만드는데 제약이 온다든가 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꾸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과거 예를 보면 2012년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당내 정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예. 예. 대통령 때 당내 정적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 예. 과반 의석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당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 제1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의 몰락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아주 다양한 예. 논의와 세력 간의 연합이 형성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당정 일체론이니 아니면은 공천권이니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저희 당 당원 당규에 예. 명예직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이 명예직 얘기가 나온 게 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무 개입건 때문에 그걸 예. 피하기 위한
얘기가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함께했습니다.